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위험 예측이 어렵다고 밝히자 금융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융 시스템 점검과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나자 SM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량 공개 매수가 아니다 보니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효성, 대한상공회의소가 손을 잡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보가 연내 전기 SUV EX90을 국내에 선보입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의 리차지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UV 사태의 여파 예측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권으로 가장 먼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미영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진단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고강도 금융 긴축을 지속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는 게 정부의 진단인데 고금리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도 가려졌던 금융업권 리스크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해외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시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 구조상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 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개별 기업 등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위험 노출액 한도 규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별로 마련된 비상자금 조달 계획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한 이금융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금융권에선 약한 고리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압력을 막 가하면 제일 약한 데가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섹터가 이제 가장 취약했었고. 한국은행이 올해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뜻을 밝힌 가운데 금융사들의 세심한 위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자 SM의 주가가 11만 원 선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지금 사서 공개 매수에 응하면 남는 장사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SM의 주가는 11만 5,200원,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은 15만 원. 지금 SM의 주식을 사면 약 30%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계산만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는 분석입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카오가 사들이는 SM의 주식 물량과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 유통 가능 물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SM의 발행 주식 총수는 2,381만 401주, 주요 주주를 제외한 공개 매수 청구 가능 물량은 약 1,751만 5,437주입니다. 카카오는 SM의 총 발행 주식 중 35%, 약 833만 주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유통 주식 수의 47% 정도만 카카오가 공개 매수로 사는 셈입니다. 만약 공개 매수 신청 물량이 초과되면 비율을 똑같이 나누는 안분 비례 방식으로 매수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경쟁률이 2대 1인 경우 10주를 신청한 투자자는 5주만 공개 매수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의 공개 매수 참여도 변수입니다. 하이브나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된다면 15만 원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개인의 지분이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끝난 후 상승 재료가 사라진 SM의 주가 하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매수에 따른 과세 요건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는 장외 거래에 해당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0.35%는 증권거래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급격하게 올랐던 SM의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국내 금융투자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는데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세미나 현장에 최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릴레이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 등 업계 전문가들 및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은 해외 IB의 발전 전략 및 한국형 IB의 과제,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축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의 강점인 소프트 파워와 ICT 등 글로벌 선도 분야를 전략적으로 융합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금 중심의 가계금융자산 구조, 글로벌 경쟁력 구조,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등 한계 요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가계금융자산의 성장은 꾸준히 있었지만 여전히 예금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이제 자기자본 규모는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했으나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서 회장은 글로벌 영역 확대와 뉴노멀 대응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5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10년 내 아시아 톱3 금융투자 회사 탄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제도적 지원 체계 필요성을, 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은 다양한 수익원 발굴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제계가 힘을 합쳐 버스를 기증하고 성금을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소방관들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는 대한상의의 신기업가 정신협의회가 주관하는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사회공헌 분야를 선정해 각종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사회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첫 활동의 핵심 역할을 맡아 버스를 개조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원되는 재난 현장 소방관 회복 버스는 무공해 수소 전기버스 1대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8대로 특수 장착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52억 원 규모입니다. 이 버스에는 캡슐형 프리미엄 좌석, 의료 장비, 산소 공급 시설에 더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사용하실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담아가지고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소방관님들 여러분들께 이제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성그룹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현직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소방관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기업 입장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행사는 신기업가 정신 실천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확장해 사회의 여러 문제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다 함께 나눈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가 연말쯤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X90을 국내에 공개합니다. 오늘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는 글로벌 최고 경영자 겸 CEO 짐 로완 등 7명의 글로벌 최고 경영진이 전원 참석해 전동화 전략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의 경영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장에 박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볼보가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인 대형 전기 SUV EX90.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7인승 전기 패밀리카로 라이더에 더해 센서 16개, 레이더 5개, 카메라 8개가 탑재돼 사고율을 19% 낮추는 등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And it's a car which I think will take us to the new safety standards because the Scandinavian design, the core compute technology, the software-defined vehicle, the connectivity, the LiDAR, the radars, the sensors, the cameras, all of that really combines to what we believe to be a game changer. 볼보는 한국 시장에서 올해 5년 연속 10,000대 클럽 달성과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17,500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볼보 코리아는 지난해 14,431대를 판매하며 4년 연속 수입차 10,000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 시장 최적화를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업데이트도 선보입니다. 여기에 볼보 코리아는 1,110억 원을 투자해 전국 7개 전시장과 8개 서비스 센터를 신설할 예정이고 4개 네트워크 시설을 확장 이전해 고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경제와 상생을 위해 2025년까지 50억 원의 기부금도 유치합니다. 볼보는 고객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이번 달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이 무상 우유급식 대신 무상 우유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엔데믹 등교와 함께 기대가 컸던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변화가 예고되면서 유업계의 셈법도 다시금 복잡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 방지와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번 달부터 무상 우유급식 대신 무상 우유 바우처 사업을 시범 시행합니다. 우유 바우처는 월 15,000원 한도로 바우처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무상 우유급식의 지원금이 약 10,000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지원 금액도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우유급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단계적으로 퇴장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에 코로나 시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우유급식 감소로 한 차례 타격을 입었던 우유업계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유업계는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우유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학교 우유급식 매출이 급감했을 때 가정 수요를 공략해 가정용 대용량 우유나 발효유, 치즈 품목의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 역시 원유 재고를 관리하고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페 등을 대상으로 B2B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우유급식 점유율이 저조했던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급식 수요가 외부로 이동하면 우유급식 수의계약에서 밀렸던 업체들도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비단 우유급식뿐 아니라 우유의 전체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우유에 대한 소비 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개별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유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한편 군 역시 2023 국방부 급식 방침에서 군 급식의 비인기 메뉴인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우유와 주스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호황기 때 고가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장이 불황으로 접어든 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은 아파트값이 치솟던 2020년과 2021년 사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내부 공간이나 평형에 큰 차이가 없고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하기도 팔기도 애매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세금과 대출 문제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세금과 대출이 이중잣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내지만 대출에선 비주택으로 분류돼 총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 DSR 산정 시에는 8년 만기 40% 규제를 받습니다. DSR 규제 도입 전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신혼부부한테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DSR 규제 도입 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잔금을 마련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서 좀 막막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오피스텔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편법 대출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피스텔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384건으로 전년보다 43% 줄었고 서울은 873건으로 39% 감소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끊기면서 지역에 따라 억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거래되지 않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녹차 생산지인 경남 하동군이 오는 5월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특히 하동군의 가루 녹차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 수출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선 하승철 하동 군수를 모시고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 개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어떤 취지의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5월 4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녹차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지요. 그 중심지가 바로 녹차의 재배 지배지가 있고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하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럭셔리 프리미엄급 가치를 가진 하동차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고 또 우리나라 차 산업의 브랜드 가치, 하동의 지역 가치, 브랜드 가치를 또 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볼거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엑스포인 만큼 주제관, 산업, 융복합관, 영상관, 또 세계 차 체험존 등과 같은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차를 비교해서 맛보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엑스포이기도 하고요. 또 특이한 것은 각 나라, 세계 9개 나라의 차실, 다시를 재현을 해서 그 나라의 명인들이 와서 끓여주는 그런 차를 또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의 시크릿 가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동의 야생차 밭을 직접 거닐면서 그렇게 화계동천의 아름다운 자연 요소와 함께 입으로 그 각 차다원의 차 맛을 보고 녹차로 만든 또 빵이나 과자, 쿠키, 또 음식, 닭이 다구 각종 재미있는 녹차 응용 프로그램 또 굿즈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 개최로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의 이제 관람객들을 이렇게 모시리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도내에 수출 계약이 한 300억 원 이상 저희들이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같이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50억 원 이상 실적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한 2,600억 정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동의 관광 산업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농산물의 가치도 높여줄 수 있고 또 하동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 또 인근 지역 전남 지역 지자체의 각종 농산물과 지역 관광 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동 전통 차 농업은 지난 2017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도 등재가 됐죠. 그처럼 하동 녹차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 재배의 역사와 문화가 이제 공존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1200년 전부터 차밭이 만들어졌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한 50리에 걸쳐서 차밭이 형성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런 기록들이 있고 왕실에 진상되기도 하고 또 쌍교사와 같은 절이 명찰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그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최적의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녹차연구소가 있어서 각종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차산업 발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지역 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동 야생차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지리산 산길 속에서 다원들이 만들어져서 생산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입니다. 기계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산업 인력, 농업 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것 때문에 재배 면적이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의 축소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관 보전 직불 제도라든지 탄소금 또 탄소 직불금 제도라든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밭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익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차 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차는 기본적으로 녹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의 다양성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와 관련된 다양한 굿즈와 음식, 제품, 식품, 식의약품 등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함으로써 차의 사산업의 지속성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0여일 남은 엑스포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동만의 고유한 그 색깔이 드러나는 하동의 장점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힐링과 감동의 엑스포를 또 다양하고 현대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전 세계의 모든 차를 다 보고 즐기고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차 엑스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동이 세계차 교류의 중심이 되고 세계차 전문가와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차의 중심지로서의 하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엑스포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리콘은행 사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면서 국부채와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지적재산 플랫폼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악화에다 북미 플랫폼 관련 성과가 미미하자 비용을 줄이려는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내리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